하버드 대학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술이나 차를 마실 때 어떤 음식을 꼭 함께 먹어야 한다면 땅콩을 권하고 있습니다. 땅콩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30년간 12만 명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참가자들의 사망률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중 땅콩이 사망률을 크게 낮춰주는 식품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지방 함유량이 많아 열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땅콩이 왜 건강에 좋은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땅콩의 효능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 땅콩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어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혈관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혈액이 하반신에 정체되어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은 심장의 강력한 펌프로부터 전신으로 퍼지고 다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온 후 순환됩니다. 이때 혈액의 순환은 적절한 운동으로 근육을 수축시켜 도울 수 있습니다. 하반신에 보낸 혈액이 종아리 근육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쇠퇴하거나 단단해지면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하반신에 혈액이 정체되어 수종 냉증이나 다리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아리 근육을 적절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혈압을 낮추는 최강의 방법입니다. 본문 바로 시작합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견과류는 땅콩만이 아닙니다. 피스타치오는 폴리페놀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 논문에도 그 효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스타치오에는 폴리페놀뿐만 아니라 땅콩과 똑같이 불포화, 지방산과 칼륨 등 혈압을 낮춰주는 여러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땅콩과 피스타치오를 함께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땅콩과 같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간식용으로 판매되는 피스타치오는 염분이 첨가된 제품이 많으므로 무연 피스타치오나 구운 피스타치오를 먹는 사람은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인식에 속지 마세요. 세간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혈압에도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은 대부분 열량이 낮고 다이어트를 위한 음식이 많아서 유분과 열량을 관리할 수 있지만 혈압까지 관리하지 못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염분입니다. 식사는 물론이고 간식과 술안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소금과 알코올은 궁합이 잘 맞아서 특히 술을 마실 때 염분이 많은 식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술김에 염분이 많은 식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에 좋은 음식은 먹어도 되겠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간에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모든 식품이 염분이 낮진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심하게 되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소금이나 식초로 간을 한 건어물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인식 아래 다량의 염분이 가려져 있는데 이래서야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도 건강에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또 술이나 차를 마실 때 무엇인가를 함께 먹고 싶다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는 이 또한 좋은 식습관이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실 때 염분이 높은 안주를 먹으면 목이 말라서 눈앞에 있는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어 다음날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 적포도주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적포도주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항산화 작용이 동맥 경화를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원료로 만든 포도주스도 같은 효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생겨서 저는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결과 감주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감주는 영양가가 균형 잡혀 있으며 포도당, 올리고당, 비타민,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주에는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엔지오텐신 변환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혈압 상승을 방해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감주에는 당분이 들어있으므로 하루에 최대 100ml를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술찌개미 형식의 감주는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아이들이나 술에 약한 사람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초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식초의 성분인 아세트산은 혈관 확장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를 마시면 아데노신이 혈관 확장 물질을 분비하여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초에는 사과식초, 쌀식초, 극초, 곡물식초, 발사믹 식초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마시기 쉬운 사과식초를 추천합니다. 소량의 꿀을 넣으면 더 마시기 쉬워지니 여러분도 꼭 평소에 적극적으로 식초 섭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혈압을 낮추고 싶다면 오징어와 문어, 나토를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터넷 정보는 과신근물이며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는 땅콩, 포도주스,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바는 제가 소개한 이 음식들을 적정량을 일정한 주기로 섭취하여 고혈압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식품들은 어디까지나 술 안주나 간식으로만 적합하며 밥과 반찬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권장되는 식품을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혈압을 낮춰주는 음식을 검색하면 다양한 음식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절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보통 인터넷에 쓰여 있는 효능의 근거를 살펴보면 잡지에 쓰여 있었다라고 텔레비전에서 누군가가 말했다는 수준의 근거들 뿐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어 있는 기사는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연구기관에서 임상시험과 동료평가를 제대로 진행하여 의학 잡지 논문이 공표된 정보가 아니라면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려면 저녁보다는 아침에 신경을 써보세요. 아침 식사를 잘 챙기시는지 메뉴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의해야만 합니다. 아침과 혈압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가볍게 여겼다가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선 아침은 꼭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걸으면 혈압 상승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혈압의 기초 지식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초 지식을 알고 있어야 아침을 걸을 때의 단점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 대부분은 혈압계로 측정했을 때의 순간적인 수치에만 신경을 쓰지만 인간의 혈압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제대로 파악하려면 더 자주 측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혈압 수치를 확인해서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죠. 저는 혈압의 특성과 생활과 혈압의 관련성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혈압을 조사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1987년부터 24시간 365일 목욕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혈압계를 찬 상태로 혈압을 측정해 왔습니다. 이 연구에서 저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은 잠을 잘 때 가장 낮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오후 활동 시간대에 높아지며 운동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더 오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측정한 혈압의 의미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혈압이 상승하면 혈관의 높은 압력이 가해져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온종일 혈압이 높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자율신경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신체에는 자율신경이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등과 같이 생명을 유지하는 작용을 제어해줍니다. 자율신경에는 신체를 움직일 때나 낮에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과 안정을 취할 때나 밤에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혈압은 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위를 점할 때 올라가며 부교감신경의 활동의 우위를 점할 때 내려갑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 혈압이 낮아지고 일어나 있는 동안 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해져 혈압이 상승합니다. 또한 일어나 있는 동안에도 상태나 행동에 따라 혈압이 변화합니다. 식사나 휴식 중에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해져 혈압이 낮아지지만 운동하거나 긴장하면 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해져 혈압이 상승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지 않은 사람도 의사를 만나면 혈압이 상승하거나 맥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를 보고 긴장하여 교감신경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부터 외출하기 전까지의 혈압 변화를 살펴보면 일어나자마자 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해져 혈압이 상승하며 외출할 때 신체 활동이 더해져 혈압이 더 상승합니다. 요즘에는 아침을 거르는 사람도 많지만 아침을 먹지 않으면 강한 공복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혈압 상승을 방지하려면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어야 합니다. 또한 아침에 염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하루 평균 혈압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아침 식단에서도 염분 섭취를 신경 써야 합니다. 기상 전후 시간대에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인 레닌, 알도스테론,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이 많이 분비됩니다. 특히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을 체내에 저장하는 작용을 하므로 아침에 염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삼시세끼 중에는 저염식을 아침에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모든 식사를 저염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어도 한 끼를 저염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아침 식사를 신경 써주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염분이 들어가지 않는 식자재를 골라야 합니다. 또한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영양분이 균형 있게 들어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꼭 잊지 마십시오. 아침 식사는 혈압을 높이고 과일 그래놀라는 혈압을 낮춰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서양식 아침 식단은 버터를 바른 토스트와 달걀, 요리, 베이컨이나 햄, 소시지의 샐러드와 스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아침 식단은 대표적으로 밥과 된장국, 김치, 구운 생선, 김과 절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단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식단 모두 식자재에 상당량의 염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식 식단에서 염분이 들어가지 않은 식자재는 샐러드로 사용되는 생채소뿐이며 드레싱에는 다량의 염분이 들어가 있어서 거의 소금 덩어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간과해서는 안 될 식자재가 바로 식빵인데 보통 식빵에는 소금이 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염빵을 판매하는 곳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냉동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등 손쉽게 구매할 수 없을 뿐더러 무염빵 자체가 맛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한편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는 한식 식단도 생각보다 염분이 많아서 추천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구운 생선은 소금에 절인 연어나 건어물처럼 염분이 많고 또 김치나 두부를 소스나 간장 없이 먹는 사람도 드물며 절임이나 된장국도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식은 지방이 적고 열량이 낮지만 혈압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좋은 식단은 아닙니다. 그러니 한식을 좋아하는 분께는 충격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양식이든 일식이든 아침 식사는 가능한 염분이 함유되지 않은 식자재를 선택해야 하지만 안 그래도 바쁜 아침 시간에 저염 식단을 짜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인 양식과 한식 메뉴로 폭넓은 저염 식단을 짜기 상당히 힘들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손쉽게 염분을 줄일 수 있는 이상적인 아침 식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적인 아침 식단으로 과일 그래놀라와 우유를 추천해 드립니다. 과일 그래놀라 한 끼 분량의 우유를 부은 아침 식단의 염분은 0.5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묵 한 조각 분량의 염분과 거의 같죠. 게다가 영양 균형에 뛰어나고 식이섬유도 많은 데다가 무엇보다 수고가 들지 않으며 보존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놀라는 롤드오트라고 불리는 귀리, 현미, 옥수수를 식물, 기름과 시럽을 첨가해서 오븐에서 구운 것을 원료로 사용해서 소금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건과일이나 견과류를 첨가해서 맛과 영양가를 높여주면 과일 그래놀라가 완성되죠. 건강식품과 자연식품 열풍이 분 이후 큰 주목을 받는 식단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맛과 식자재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저당질 그래놀라 제품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 방법도 우유뿐만 아니라 요구르트나 두유를 사용한 응용 식단이 생겨나서 질리지 않고 균형 잡힌 영양가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일 그래놀라를 사용해서 아침 식단의 염분을 0.5g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면 하루 동안 혈압이 잘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점심과 저녁에 염분을 조금 추가하더라도
1일 총 염분량일 허용 범위 내에서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수고가 거의 들지 않는 저염식 식단이라서 많은 분께 권하고 있죠. 아침 식단에 무엇을 먹을지는 취향과 정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침에 혈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가능한 염분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또한 시간이 없다고 아침밥을 거르는 분도 계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압에 좋지 않은 습관이니 삼시세끼를 꼭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식품으로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3가지 식품은 바로 오징어, 문어, 나토입니다. 먼저 오징어와 문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식품은 타우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타우린은 교감신경의 작용을 억제하고 항상성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줍니다. 혈압이 상승하면 타우린은 신체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한 타우린은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촉진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도 겸비하여 심장 등 신체 각 부위의 기능도 강화시켜줍니다. 참고로 타우린은 새우나 게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징어의 최대 장점은 타우린 외에 EPA와 DHA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EPA와 DHA는 등푸른 생선에 다량 함유된 물질로 동맥 경화를 억제하거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여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데 확실히 도움을 줍니다. 한편 문어는 타우린 외에 비타민 E와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징어와 문어 모두 높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로 동맥 경화 등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신체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이처럼 오징어와 문어는 혈압을 낮춰주는데 도움이 되는 우수한 식품입니다. 오징어와 문어와 함께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적인 식품으로 나토가 있습니다. 나토에는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여주어 동맥 경화를 방지해주는 식이섬유 혈전을 녹여서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세 성분 모두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므로 나토는 혈압을 낮추는 식품 중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원료인 대두에 포함된 이소플라본도 혈압의 상승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나토에 첨가해서 먹었을 때 혈압 감소 작용을 더욱 강화해주는 식품이 있는데 바로 식초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토 소스에는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신에 식초를 뿌려주면 염분과 혈압을 동시에 낮춰주는 작용을 촉진해줍니다. 나토와 식초는 따로 먹어도 혈압이 내려가니 같이 먹어주면 그보다 더 혈압 관리에 좋을 순 없겠죠. 이는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나토 섭취 방법입니다. 왜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할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기 어려운 곤혹스러운 방법입니다. 공부로 비유하자면 매일 강도 높은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따라하기 쉽지 않은 공부법입니다. 단기간 동안이라면 어떻게든 노력해 볼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벼락치기 공부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그랬죠. 지금까지 진행된 염분 섭취 감소 치료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성이 게으른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염분 감소 치료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어떤 일이 힌트가 되었습니다. 그 힌트는 바로 제게 진찰을 받던 환자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환자는 중화요리점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매일 요리하면서 간을 보다 보니 가게를 닫을 때쯤이면 짠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이 환자는 점점 진한 짠맛에 익숙해져서 결국에는 짠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반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일정 기간 싱거운 맛에 익숙해지면 짠맛을 강하게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토대로 탄생한 방법이 와타나베식 일주일 염분 섭취 감소법입니다. 이 방법은 마치 강력을 조절하듯이 일주일 동안만 철저히 염분 섭취를 감소시킨 후에는 평소 생활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일주일 동안 염분 섭취 감소를 달성하면 이후에는 염분 섭취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 그대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이죠. 다만
염분 섭취 감소 기간인 일주일 동안은 염분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지독한 수행을 견뎌야만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하루의 염분 섭취량 기준은 고혈압 학회에서 권장하는 6g이 아니라 5g 미만인 거의 0에 가까운 염분량입니다. 이 기간 동안 외식을 피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면류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햄, 소시지, 생선, 건어물, 어묵처럼 염분이 포함된 가공식품도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소금, 간장, 된장, 소스 등에 포함된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식초, 후추, 고추, 고추냉이 등의 향신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엄격한 염분 섭취 감소는 단기간이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루에 5g 미만의 염분만 섭취해야 하는 생활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루에 10g이나 14g 정도의 염분을 섭취해온 사람에게는 매일이 지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맛보는 기간을 단 한 주일로 확장하면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실제로 그 일주일을 견디어온 사람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힘겨웠던 염분 섭취 감소를 일주일간 경험한 후에는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물 덮밥에 간장을 뿌려 먹어도 되고 라면, 국물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거의 0에 가까운 염분량의 식사를 체험한 후에는 짠맛을 느끼는 감각이 재설정되어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먹어왔던 음식이 짜고 맵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몸이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염분 섭취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론적인 설명으로 염분을 줄이라고 하면 괜한 반발심 때문에 실천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지만 본인이 스스로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해왔다고 실감하는 순간 자발적으로 염분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한 달에 딱 일주일만 염분 섭취 감소를 실천하는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 염분이 적은 식단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4g의 염분을 섭취하며 외식이 짜고 매움을 느끼는 사람은 하루에 평균 7g의 염분을 섭취합니다. 이 차이는 훗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병 위험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혈압이 높다고 진단받은 분은 이 와타나베식 일주일 염분 섭취 감소법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염분 섭취 감소에 성공하여 혈압이 내려간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책 혈압을 낮추는 최강의 방법이었습니다. 유익한 건강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하버드 대학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술이나 차를 마실 때 어떤 음식을 꼭 함께 먹어야 한다면 땅콩을 권하고 있습니다. 땅콩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30년간 12만 명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참가자들의 사망률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중 땅콩이 사망률을 크게 낮춰주는 식품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지방 함유량이 많아 열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땅콩이 왜 건강에 좋은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땅콩의 효능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 땅콩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어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혈관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혈액이 하반신에 정체되어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은 심장의 강력한 펌프로부터 전신으로 퍼지고 다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온 후 순환됩니다. 이때 혈액의 순환은 적절한 운동으로 근육을 수축시켜 도울 수 있습니다. 하반신에 보낸 혈액이 종아리 근육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쇠퇴하거나 단단해지면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하반신에 혈액이 정체되어 수종 냉증이나 다리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아리 근육을 적절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혈압을 낮추는 최강의 방법입니다. 본문 바로 시작합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견과류는 땅콩만이 아닙니다. 피스타치오는 폴리페놀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 논문에도 그 효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스타치오에는 폴리페놀뿐만 아니라 땅콩과 똑같이 불포화,
지방산과 칼륨 등 결합을 낮춰주는 여러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땅콩과 피스타치오를 함께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땅콩과 같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간식용으로 판매되는 피스타치오는 염분이 첨가된 제품이 많으므로 무연 피스타치오나 구운 피스타치오를 먹는 사람은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인식에 속지 마세요. 세간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혈압에도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은 대부분 열량이 낮고 다이어트를 위한 음식이 많아서 유분과 열량을 관리할 수 있지만 혈압까지 관리하지 못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염분입니다. 식사는 물론이고 간식과 술안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소금과 알코올은 궁합이 잘 맞아서 특히 술을 마실 때 염분이 많은 식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술김에 염분이 많은 식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에 좋은 음식은 먹어도 되겠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간에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모든 식품이 염분이 낮진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심하게 되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소금이나 식초로 간을 한 건어물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인식 아래 다량의 염분이 가려져 있는데 이래서야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도 건강에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또 술이나 차를 마실 때 무엇인가를 함께 먹고 싶다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는 이 또한 좋은 식습관이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실 때 염분이 높은 안주를 먹으면 목이 말라서 눈앞에 있는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어 다음날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 적포도주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적포도주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항산화 작용이 동맥경화를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원료로 만든 포도주스도 같은 효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생겨서 저는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결과 감주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감주는 영양가가 균형 잡혀 있으며 포도당, 올리고당, 비타민,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주에는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엔지오텐신 변환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혈압 상승을 방해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감주에는 당분이 들어있으므로 하루에 최대 100ml를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술찌개미 형식의 감주는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아이들이나 술에 약한 사람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초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식초의 성분인 아세트산은 혈관 확장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를 마시면 아데노신이 혈관 확장 물질을 분비하여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초에는 사과식초, 쌀식초, 급초, 곡물식초, 발사믹 식초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마시기 쉬운 사과식초를 추천합니다. 소량의 꿀을 넣으면 더 마시기 쉬워지니 여러분도 꼭 평소에 적극적으로 식초 섭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혈압을 낮추고 싶다면 오징어와 문어, 나토를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터넷 정보는 과신근물이며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는 땅콩, 포도주스,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바는 제가 소개한 이 음식들을 적정량을 일정한 주기로 섭취하여 고혈압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식품들은 어디까지나 술 안주나 간식으로만 적합하며 밥과 반찬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권장되는 식품을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혈압을 낮춰주는 음식을 검색하면 다양한 음식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절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보통 인터넷에 쓰여 있는 효능의 근거를 살펴보면 잡지에 쓰여 있었다라고 텔레비전에서 누군가가 말했다는 수준의 근거들 뿐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어 있는 기사는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연구기관에서 임상시험과 동료평가를 제대로 진행하여 의학 잡지 논문이 공표된 정보가 아니라면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려면 저녁보다는 아침에 신경을 써보세요. 아침 식사를 잘 챙기시는지 메뉴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의해야만 합니다. 아침과 혈압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가볍게 여겼다가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선 아침은 꼭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걸으면 혈압 상승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혈압의 기초 지식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초 지식을 알고 있어야 아침을 걸을 때의 단점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 대부분은 혈압계로 측정했을 때의 순간적인 수치에만 신경을 쓰지만 인간의 혈압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제대로 파악하려면 더 자주 측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혈압 수치를 확인해서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죠. 저는 혈압의 특성과 생활과 혈압의 관련성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혈압을 조사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1987년부터 24시간 365일 목욕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혈압계를 찬 상태로 혈압을 측정해 왔습니다. 이 연구에서 저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은 잠을 잘 때 가장 낮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오후 활동 시간대에 높아지며 운동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더 오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측정한 혈압의 의미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혈압이 상승하면 혈관의 높은 압력이 가해져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온종일 혈압이 높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자율신경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신체에는 자율신경이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등과 같이 생명을 유지하는 작용을 제어해줍니다. 자율신경에는 신체를 움직일 때나 낮에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과 안정을 취할 때나 밤에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혈압은 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위를 점할 때 올라가며 부교감신경의 활동의 우위를 점할 때 내려갑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 혈압이 낮아지고 일어나 있는 동안 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해져 혈압이 상승합니다. 또한 일어나 있는 동안에도 상태나 행동에 따라 혈압이 변화합니다. 식사나 휴식 중에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해져 혈압이 낮아지지만 운동하거나 긴장하면 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해져 혈압이 상승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지 않은 사람도 의사를 만나면 혈압이 상승하거나 맥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를 보고 긴장하여 교감신경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부터 외출하기 전까지의 혈압 변화를 살펴보면 일어나자마자 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해져 혈압이 상승하며 외출할 때 신체 활동이 더해져 혈압이 더 상승합니다. 요즘에는 아침을 거르는 사람도 많지만 아침을 먹지 않으면 강한 공복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혈압 상승을 방지하려면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어야 합니다. 또한 아침에 염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하루 평균 혈압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아침 식단에서도 염분 섭취를 신경 써야 합니다. 기상 전후 시간대에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인 레닌, 알도스테론,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이 많이 분비됩니다. 특히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을 체내에 저장하는 작용을 하므로 아침에 염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삼시세끼 중에는 저염식을 아침에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모든 식사를 저염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어도 한 끼를 저염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아침 식사를 신경 써주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염분이 들어가지 않는 식자재를 골라야 합니다. 또한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영양분이 균형 있게 들어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꼭 잊지 마십시오. 아침 식사는 혈압을 높이고 과일 그래놀라는 혈압을 낮춰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서양식 아침 식단은 버터를 바른 토스트와 달걀, 요리, 베이컨이나 햄, 소시지의 샐러드와 스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아침 식단은 대표적으로 밥과 된장국, 김치, 구운 생선, 김과 절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단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식단 모두 식자재에 상당량의 염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식 식단에서 염분이 들어가지 않은 식자재는 샐러드로 사용되는 생채소뿐이며 드레싱에는 다량의 염분이 들어가 있어서 거의 소금 덩어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간과해서는 안 될 식자재가 바로 식빵인데 보통 식빵에는 소금이 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염빵을 판매하는 곳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냉동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등 손쉽게 구매할 수 없을 뿐더러 무염빵 자체가 맛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한편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는 한식 식단도 생각보다 염분이 많아서 추천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구운 생선은 소금에 절인 연어나 건어물처럼 염분이 많고 또 김치나 두부를 소스나 간장 없이 먹는 사람도 드물며 절임이나 된장국도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식은 지방이 적고 열량이 낮지만 혈압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좋은 식단은 아닙니다. 그러니 한식을 좋아하는 분께는 충격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양식이든 일식이든 아침 식사는 가능한 염분이 함유되지 않은 식자재를 선택해야 하지만 안 그래도 바쁜 아침 시간에 저염 식단을 짜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인 양식과 한식 메뉴로 폭넓은 저염 식단을 짜기 상당히 힘들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손쉽게 염분을 줄일 수 있는 이상적인 아침 식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적인 아침 식단으로 과일 그래놀라와 우유를 추천해 드립니다. 과일 그래놀라 한 끼 분량의 우유를 부은 아침 식단의 염분은 0.5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묵 한 조각 분량의 염분과 거의 같죠. 게다가 영양 균형에 뛰어나고 식이섬유도 많은 데다가 무엇보다 수고가 들지 않으며 보존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놀라는 롤드오트라고 불리는 귀리, 현미, 옥수수를 식물, 기름과 시럽을 첨가해서 오븐에서 구운 것을 원료로 사용해서 소금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건과일이나 견과류를 첨가해서 맛과 영양가를 높여주면 과일 그래놀라가 완성되죠. 건강식품과 자연식품 열풍이 분 이후 큰 주목을 받는 식단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맛과 식자재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저당질 그래놀라 제품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 방법도 우유뿐만 아니라 요구르트나 두유를 사용한 음용식단이 생겨나서 질리지 않고 균형 잡힌 영양가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일 그래놀라를 사용해서 아침 식단의 염분을 0.5g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면 하루 동안 혈압이 잘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점심과 저녁에 염분을 조금 추가하더라도 1일 총 염분량일 허용 범위 내에서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수고가 거의 들지 않는 저염식 식단이라서 많은 분께 권하고 있죠. 아침 식단에 무엇을 먹을지는 취향과 정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침에 혈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가능한 염분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또한 시간이 없다고 아침밥을 거르는 분도 계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압에 좋지 않은 습관이니 삼시세끼를 꼭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식품으로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3가지 식품은 바로 오징어, 문어, 나토입니다. 먼저 오징어와 문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식품은 타우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타우린은 교감신경의 작용을 억제하고 항상성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줍니다. 혈압이 상승하면 타우린은 신체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한 타우린은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촉진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도 겸비하여 심장 등 신체 각 부위의 기능도 강화시켜줍니다. 참고로 타우린은 새우나 게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징어의 최대 장점은 타우린 외에 EPA와 DHA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EPA와 DHA는 등푸른 생선에 다량 함유된 물질로 동맥 경화를 억제하거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여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데 확실히 도움을 줍니다. 한편 문어는 타우린 외에 비타민 E와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징어와 문어 모두 높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로 동맥 경화 등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신체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이처럼 오징어와 문어는 혈압을 낮춰주는데 도움이 되는 우수한 식품입니다. 오징어와 문어와 함께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적인 식품으로 나토가 있습니다. 나토에는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과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여주어 동맥 경화를 방지해주는 식이섬유 혈전을 녹여서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세 성분 모두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므로 나토는 혈압을 낮추는 식품 중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원료인 대두에 포함된 이소플라본도 혈압의 상승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나토에 첨가해서 먹었을 때 혈압 감소 작용을 더욱 강화해주는 식품이 있는데 바로 식초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토 소스에는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신에 식초를 뿌려주면 염분과 혈압을 동시에 낮춰주는 작용을 촉진해줍니다. 나토와 식초는 따로 먹어도 혈압이 내려가니 같이 먹어주면 그보다 더 혈압 관리에 좋을 순 없겠죠. 이는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나토 섭취 방법입니다. 왜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할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기 어려운 곤혹스러운 방법입니다. 공부로 비유하자면 매일 강도 높은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따라하기 쉽지 않은 공부법입니다. 단기간 동안이라면 어떻게든 노력해 볼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벼락치기 공부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그랬죠. 지금까지 진행된 염분 섭취 감소 치료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성이 게으른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염분 감소 치료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어떤 일이 힌트가 되었습니다. 그 힌트는 바로 제게 진찰을 받던 환자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환자는 중화요리점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매일 요리하면서 간을 보다 보니 가게를 닫을 때쯤이면 짠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이 환자는 점점 진한 짠맛에 익숙해져서 결국에는 짠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반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일정 기간 싱거운 맛에 익숙해지면 짠맛을 강하게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토대로 탄생한 방법이 와타나베식 일주일 염분 섭취 감소법입니다. 이 방법은 마치 강력을 조절하듯이 일주일 동안만 철저히 염분 섭취를 감소시킨 후에는 평소 생활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일주일 동안 염분 섭취 감소를 달성하면 이후에는 염분 섭취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 그대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이죠. 다만 염분 섭취 감소 기간인 일주일 동안은 염분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지독한 수행을 견뎌야만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하루의 염분 섭취량 기준은 고혈압 학회에서 권장하는 6g이 아니라 5g 미만인 거의 0에 가까운 염분량입니다. 이 기간 동안 외식을 피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면류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햄, 소시지, 생선, 건어물, 어묵처럼 염분이 포함된 가공식품도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소금, 간장, 된장, 소스 등에 포함된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식초, 후추, 고추, 고추냉이 등의 향신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엄격한 염분 섭취 감소는 단기간이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루에 5g 미만의 염분만 섭취해야 하는 생활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루에 10g이나 14g 정도의 염분을 섭취해온 사람에게는 매일이 지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맛보는 기간을 단 한 주일로 확장하면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실제로 그 일주일을 견디어온 사람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힘겨웠던 염분 섭취 감소를 일주일간 경험한 후에는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물 덮밥에 간장을 뿌려 먹어도 되고 라면, 국물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거의 0에 가까운 염분량의 식사를 체험한 후에는 짠맛을 느끼는 감각이 재설정되어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먹어왔던 음식이 짜고 맵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몸이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염분 섭취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론적인 설명으로 염분을 줄이라고 하면 괜한 반발심 때문에 실천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지만 본인이 스스로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해왔다고 실감하는 순간 자발적으로 염분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한 달에 딱 일주일만 염분 섭취 감소를 실천하는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 염분이 적은 식단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4g의 염분을 섭취하며 외식이 짜고 매움을 느끼는 사람은 하루에 평균 7g의 염분을 섭취합니다. 이 차이는 훗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병 위험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혈압이 높다고 진단받은 분은 이 와타나베식 일주일 염분 섭취 감소법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염분 섭취 감소에 성공하여 혈압이 내려간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책 혈압을 낮추는 최강의 방법이었습니다. 유익한 건강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